자, 만시력 보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신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자, 우선 여기서 보시면은 물음표가 보이죠. 물음표를 클릭하시면은 육친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해뒀습니다. 자, 눌러 보실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비견은 형제 자매를 이야기합니다. 자, 뒤에 건 두시고요. 앞에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남자인 경우고요. 여자도 형제, 자매, 친구 뭐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급제도 비슷합니다. 비견과 급제는 자격 오행은 같은데 비견은 음양도 같은 것이고 급제는 음양이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식신은 자기가 시행하는 오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식신은 손자나 장모, 남자는 손자나 장모를 의미하고요. 여자는 아들이나 시부모를 시아버지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알아두시고요. 상관은 남자의 경우에는 조모나 손녀를, 여자의 경우에는 딸을 의미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편제는 남자나 여자나 부친을 의미하고요. 남자는 더구나 자기 아내가 원래 정제인데 정제가 제대로 없을 때는 편제를 아내로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첩이나 애인을 편제로 봅니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정제는 남자인 경우에는 아내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정제가 되고요. 여자인 경우에는 시어머니가 정제가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편제도 시어머니고요. 자, 정제도 시어머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시어머니는 편제인데요. 편제가 없으면은 정제도 시어머니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편관은요. 편관은 자기를 극하는 오행입니다. 그래서 편관은 남자인 경우에는 아들, 딸이 편관이 되고요. 여자인 경우에는 자기 남편이나 애인, 정부를 의미하는데요. 통상은 정부나 애인을 의미하되 남편이 정관인데 남편의 정관이 제대로 없을 때는 편관을 남편으로 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나머지 정인과 편인이 남았는데요. 편인은 조부나 계모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여자인 경우에는 조부나 손자를 의미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인은 모친을 의미하고요. 아까 여기 정인하고 편인하고 이야기 드렸죠. 자, 정인은 모친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정인은 남자인 경우에 특별하게 장인을 의미하기도 한다는데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에 그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육친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 정도를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알아보기로 합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 일간이 자기 자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일간이 자기 자신이고요. 그 다음에 일지는 자기의 배우자라고 한 겁니다. 배우자요. 자, 여기서는 궁성이론이라고 해서 궁에 대한 이론인데요. 여기서는 연주는 조상을 궁을 의미하고요. 월주는 부모궁 내지는 형제궁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일주는 자기하고 자기 배우자, 그 다음에 시지는 자기 자식들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요거는 궁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리 배치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각각 오행에 대해서도 또 육친이 또 나누어집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지금 현재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정제는 아내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아내요,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이거는 여자의 사주기 때문에 아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는 부친이 되겠죠. 정제니까 부친이요. 그 다음에 요 정인이 모친이 됩니다. 정인이요, 모친이 되고요. 여기는 아까 궁에 대한 거하고는 틀립니다. 여기는 지금 요 오행 자체를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요 정인은 모친이고요. 여기 정제는 원래는 정제는 부친은 정제가 아니고 애당초는 남자니까 편제가 돼야 됩니다. 편제요. 그러는데 편제가 없으니까 자기 어머니하고 같은 집에 사는 정인이니까 부친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남편은 정관이라고 했습니다. 정관, 그죠? 여기 남편이고요. 여자인 경우에 아들, 딸이 식신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식신이요. 여기 아들, 딸이 됩니다.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육친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야만이 그 다음에 해석이 됩니다. 자, 여기 다시 보시면은 그래서 이 여자의 경우에 현재로 보면은 남편은 지지에 있고요. 그죠? 지지에 제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극화로 제대로 극하는 이 정도 되면은 위치가 제자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음양이 맞기 때문에 인연도 깊고 정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친은 모친궁의 제자리 자리 잡고 있죠. 정인이고요. 그래서 정인이고 그 모친하고 동거하고 있는 재성이 부친이 됩니다. 부친도 제자리에 있는 거고요. 이 정도 되면은 상당히 좋은 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자식은 그 내가 생하는 위치에 제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근데 여기 이제 자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병존이라고 그러는데 요건 약간 의미가 좋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별 문제는 아닙니다. 이 정도는 아주 좋은 거고요. 전체적으로 사주 구성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사주 팔자를 놓고 보면은 어떤 그 오행이 그 나를 중심으로 어떤 관계가 육친으로 어떤 관계가 되는지를 분석을 할 줄 알아야만이 그 다음에 해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빨간 그 색깔이 좀 보이죠. 여기 이제 보시면 요거는 위에 이 사주 팔자의 그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을 나타낸 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그 무자 돼 있는 요 시주죠, 그죠? 시주. 그 다음에 일주 병자 돼 있고요. 요 두 기둥은 양의 기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천간을 따졌을 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인데요. 앞에 부분은 양의 기운이고 뒤에 부분은 각각 음의 기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갑을이 둘 다 목 오행인데요. 앞에 있는 갑은 양의 목이고요. 뒤에는 을은 음의 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병정에서 병은 양의 기운이고요. 뒤에 있는 정은 음의 화입니다. 그 다음에 무기 할 때 무는 양토고요. 여기 묻죠. 무는 양토이고요. 기는 음토입니다. 음의 흙이란 이야기죠. 그 다음에 경신할 때 경은 양의 금이고요. 여기는 신은 음의 금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임계할 때 임은 수의 기운인데 앞에 임은 양의 수고요. 뒤에 개는 음의 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글자 색깔이 약간씩 다른 게 보일 겁니다. 그죠? 다른 게 보이죠? 이렇게 약간 붉은색 돼 있는 거, 요거는 그 양의 기운입니다. 양의 기운이고요. 여기 초록, 청색으로 돼 있는 부분, 요거는 음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양의 기운이고요. 요렇게는 음의 기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이거는 양이 세 가지 기둥, 그 다음에 음이 하나 기둥 해가지고, 양이 약간 센 폭이죠. 그죠? 양의 기운이 약간 세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가만히 보시면은, 이렇게 누르면, 여기 이제 글자가 짧게 보이는데 아주 제대로 안 보이죠? 여기도 눌러보시면은, 여기도 설명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사주에서 양의 기운이 강하면은 뭐 보통 성격적으로 목소리가 크고 말하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하고요. 표현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다.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고 용감하고 씩씩하다. 그 다음에 호기심이 많고 진취적이며 기운파적인 행동을 취하기도 한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 같이 청년적이지만 터도 잘 타기도 한다. 남의 일에 끼어들기도 잘하고 화도 잘 내고 사오는 일도 잦다. 그 다음에 그 밝고 환한 낮을 좋아하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한다. 이런 것들이 그 양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의 기본적인 성향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다시 이제 음의 기운은 또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면은 자, 이렇게 올려서 다시 요 음의 부분 여기도 눌러보시면 그 설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자, 그 사주에서 음의 기운이 강하다면은 목소리가 작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음의 기운은 약간 여성적인 성향, 양의 기운은 남성적인 성향을 나타낸다 보시면 쉽겠네요. 그죠? 자, 목소리가 작고 말수 또한 적다. 수동적이고 사색적이며 소극적인 생활을 나타낸다.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일도 혼자 하는 일이 적성에 맞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화가 나도 표출하기보다는 참고 사귀는 편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울한 기운이나 사소한 일에도 신경이 날카로울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여자의 성격이죠. 그죠? 그 다음에 신중하고 남에게 실수를 안 하는 편이지만 상대에게 은신도 많다. 그 다음에 낮보다는 밤을 즐기는 타입이며 주의가 깊고 몸을 사리는 편이 많습니다. 이런 게 이제 음의
그 성분이 많은 사람들의 성격적인 성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는 이제 그렇게 보셨고요. 여기 이제 그러니까 그 사주에서 음의 기운이 강한지 양의 기운이 강한지를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요거 부분을 보시면은 밑에 여기 이제 색깔이 뭐 알록달록하게 이쁘게 보이는데 그죠? 목화 토 금 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목화 토 금 수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목 1, 화 2, 그 다음에 토 1, 금 2, 수 2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목은 인성, 화는 비급, 그죠? 그 다음에 토는 식상, 금은 재성, 그 다음에 수는 관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눌러보셔도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익은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서 위에 사주팔자에서 목이 하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그죠? 목이 하나 있는데 이 목은 인성에 속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그죠? 자, 이 두 번째 화는 사주팔자에서 화가 두 개가 있는데, 그죠? 화가 두 개죠. 두 개가 있는데 그 화는 비급의 성분이다. 비급이라는 건 나하고 같은 음양오행이 같은 성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토일이라는 건 여기 있죠, 그죠? 토가 하나다. 토가 하나 있는데 그 토의 성분이 식상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식상이라는 건 식신이나 상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재성이죠, 그죠? 금이 재성인데 금은 두 개고 재성이다. 요 금이 두 개인데 금이 하나, 여기도 금도 두 개죠, 그죠? 금이 이렇게 둘인데 요거는 재성이다. 어디 갔습니까? 여기 있네. 편재, 그죠? 편재. 위에 거는 정재. 이렇게 재성이다. 정재, 편재를 재성이 참 여기서 비경과 급재를 비급이라고 하고요. 자기하고 같은 오행입니다. 그 다음에 식신과 상관을 식상이라고도 합니다. 식상. 식상은 자기가 생하는 거, 자기가 도와주거나 자기가 낳은 자식 이런 부류를 식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재하고 편재, 여기 편재가 있고요. 정재는 여기 있네, 그죠? 정재. 정재하고 편재는 재성이라고 합니다. 재성. 정재하고 편재는 재성이라고 하고요.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그 오행을 정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죠, 관성. 정관과 편관. 여기 편관은 안 보이는데요. 정관과 편관은 그 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관과 편관은 나를 다스리는 오행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뭐 사회적으로 말하면 법률이나 제도나 이런 것처럼 내가 거기에 애속돼서 그걸 지켜야만 하는 그러는 나를 통제하는 오행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성. 인성은 여기 이제 정인이 있죠. 정인인데 정인과 편인을 인성이라고 합니다. 인성은 그 나를 돌봐주는 어머니 같은 역할을 인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것도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화 쭉 있는데 여기도 이제 눌러보시면 설명이 이제 내려서 볼까요? 자, 목도 눌러서 보시면 목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죠? 목은 새로운 것이나 성장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천간에서는 갑, 을이 목이고요. 지지에서는 인하고 묘가 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목은 계절적으로는 인월, 봄이고요. 그 다음에 봄으로 인월, 묘월, 신월, 1, 2, 3월을 봄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방향으로는 동쪽을 목으로 보고요. 색깔은 청색, 맛은 신맛.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 좀 알아두시기는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많이 하니까 두시고요. 그 이제, 인체에서는 머리카락 감낭,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목의 성분이 제대로 모르면은, 어느 정도 그 부분이 약하거나 병이 날 수 있다. 뭐 그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참고를 하시고요. 자, 요게 이제 목의 성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있는 그 목이 이제 인성이라고 그랬죠. 그죠? 인성. 인성이 뭔지를 보려면 여기 인성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주 플러스의 만세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있더라도 눌러보면 웬만한 거는 다 여기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차근차근 보시면은 보시는데 도움이 되실 걸로 봅니다. 자, 인성. 자, 눌러보시면 자, 이렇게 보죠. 자, 인성. 인성은 편인과 정인이라고 합니다. 편인이라는 것은 그 인성은 인성인데 자기하고 오행이 같은 인성을 편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인은 자기하고 그 오행이 다른 인성을 정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인성은 자기를 돌봐주는 어머니 같은 역할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인성이 위에서는 지금 인성이 골고루 오행이 골고루 있는데요. 여기서 인성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이 있을 때 없을 때는 어떤 역할들이 달라지는지, 그 인성이 많으면은 여기서 보면은 인성이 없을 때가 어떤 그 문제가 생기는지 나와 있는 겁니다. 그죠? 인성이 사주에 없으면은 인덕이 부족하다고 본다. 또한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부족하여 어머니의 보살핌이 받기가 힘들다. 따라서 학문에 힘들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리라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인성이 너무 많으면 또 어떻습니까? 자, 인성이 많으면은 정신력이 약하고 의존심이 강하며 또한 게으르다고 본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 정평인이 혼잡한 인성 과다인 경우에는 자기중심적이고 마마보이적 성향이 나타난다. 자기를 엄마가 너무 보살펴 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남녀 모두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괴로움이 발생하기 쉽다. 생각만 하고 실천을 못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여 자녀들이 박하다고 본다. 또한 그 인성의 대표적인 것은 게으르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닦고요. 그 다음에 인성 봤죠? 뭐, 그죠? 그 다음에 비급 봅니다. 비급. 비급에서 보면 여기 화 성분인데, 화가 어떤지부터 보고요. 자, 화 성분을 봅니다. 화가 불이죠. 불. 자, 화는 뜨거움과 정열을 나타내며 애정의 척도가 되기도 한다. 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화는 천간으로는 병화와 정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지로는 사화와 오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절로는 여름이고, 여름에는 4월, 5월, 미월이 됩니다. 4, 5, 6월이 여름이고요. 그 다음에 방향으로는 남쪽이고, 생삭으로는 빨간색이 화가, 뭐, 불이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이죠. 그죠? 화가 되고요. 맛은 쓴맛이 되고요. 이 쓴맛이라는 것은 피맛이 쓰답니다. 아무튼 뭐 그렇고요. 그래서 맛이 쓴맛이고요. 인체에서는 호흡기관이나 순환기관 이런 걸 나타낸다. 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죠. 자, 이렇게 보시고 이런 것들은 대강 알아두셔야만이 나중에 통변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여기서 화는 비급인데요. 이 비급은 화가 언제나 비급이 되는 게 아니고 일간에 따라서 화가 비급이 되기도 하고 목이 비급이 되기도 합니다. 그 일간에 따라서 일간과 같은 오행이면 비급입니다. 자, 보시고 비급이죠. 비급을 보시면은 비급이 없을 때는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비급이 없다는 것은 나하고 같은 그 형제, 자매나 동료가 제대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은 경쟁광인 사회에서 발전성이 적어 자기 지도자가 되기 힘들다. 왜냐하면 도와준 사람이 적으니까요. 그 다음에 조용하게 고독을 즐기는 타입으로 협동심과 리더십이 부족하다. 말수가 적고 과묵하며 자기에 대한 관심이 크고 친구나 말부터 적게 된다. 그 다음에 예체능계나 기술직의 직업을 갖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은 주변에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해나가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급이 너무 많으면 또 어떨까요? 자, 지금 여기는 비급 과다의 해입니다. 비급이 너무 많으면 남녀 공이 배우자와 갈등이 따른다. 왜냐하면은 남자의 그 형제가 너무 많다면은 여자가 시집 와서도 상당히 애를 먹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친구가 많고 좋은 있는 인연을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심으로 갈등과 쟁탈전이 심하다. 친구, 동료, 형제 간의 금전적 손실이 많다. 그 배우자와 갈등이 심하고 속임수가 많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남자 사주에 비급이 많으면은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직장 생활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 사주에 비급이 많으면은 궁합에서는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넘어갑니다. 자, 여기 이제 두 번째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기서는 이제 식상입니다. 그죠? 식상. 토성분이고요. 토성분이 식상이다. 토성분이 아까 자기 자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위에서 보면은 자기 자신이 병일간이죠. 병일간이니까 화생토가 됩니다. 화생토. 그래서 화생토니까 화생토란 얘기는 뭐냐면은 불이 자기를 태워서 흙을 비옥하게 한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식상이죠. 그죠? 식상이 이제 토성분 식상인데, 그러니까 일간인 병화가 그건 자기 자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토성분이고요. 자, 토성분이 어떤지 봅니다. 토는 안정되고 풍요로움을 뜻하며 모성이나
그 재물의 상징이 될 수도 있다. 천간으로는 그 무토와 기토가 토성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지로는 진술 충미가 그 토성분에 속하고요. 계절적으로는 환절기를 나타내고 그 진월, 미월, 술월, 축월이 그 토성분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특별하게 한 계절이 아니고요. 계절이 바뀔 때, 봄이 바뀔 때 1, 2, 3의 3월, 그 다음에 여름이 바뀔 때 여름 끝자락인 6월, 그 다음에 가을의 끝자락인 9월, 그 다음에 겨울의 끝자락인 12월이 환절기가 됩니다. 그런 계절들을 토라고 본다 얘기입니다. 방위적으로는. 그 다음에 방위로는 중앙, 가운데를 토성분으로 보고요. 색깔은 황색으로, 맛은 단맛, 그 다음에 인체 기관으로는 비장과 위장, 허리와 복부를 이야기한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요게 이제 토성분입니다. 자, 토가 그렇고요. 그 토가 여기서는 식상이라고 그랬죠. 식상은 어떤지 봅니다. 식상은 자기가 생하는 오행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자식과 같은 오행,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식신은 그 식상 중에서 자기하고 음양이 같은 경우, 상관은 자기하고 음양이 다른 경우를 상관이라고 합니다. 그런 식신과 상관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식신과 상관은 흔히 먹을복이라고도 합니다. 먹을복이고 또 재주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죠? 말주변이 없어 자신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매력이 없으며 생각은 많으나 실천력이 부족하다. 식상은 그 자체로 일하는 것을 나타내므로 일하기를 싫어할 수도 있다. 행동이나 실천하는 힘이 떨어지므로 머리를 하는 것을 일을 해야만이 식상이 없을 때는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식상이 너무 많으면 또 어떻습니까? 자, 이건 또 식상이 너무 많을 때 이야기입니다. 식상이 너무 많으면 심신이 허약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일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요. 식상이 많다는 건 일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식상이 과다하면 부모나 자식과 인연이 박하게 된다. 여자는 식상이 과다하면 화류계로 빠질 수도 있다. 식상이 과다하면 여기서 식상이라는 거는 상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관을 다치는 오행이라고 그랬죠. 자기 남편을 다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남편을 다치게 하다 보니까 화류계로 빠지기 때문에 남편을 다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식상은 일을 하긴, 상관은 일을 하는데 자기하고 다른 성이 다른 사람과 상대로 일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자는 남자 상대로 일을 하고 남자는 여자 상대로 일하는 것이 상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 상대로 일을 한다는 것은 화류계나 유흥계로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식상이 과다하면 정력이 약하고 위장계통의 질병이 시달리게 된다. 흔히 이 식상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소모시켜서 그 자식을 생산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적인 표현이나 뭐 이 부분도 다 식상에 표현됩니다. 그래서 정력이 약하게 되고 위장계통이나 질병에 시달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남자는 사회생활에 리더가 되기 힘들며 여자는 남편을 극하고 이별의 고통을 느끼게 된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며 구설수로 인한 대인관계에 모순을 남게 된다. 이런 것들이 식상이 너무 많으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여기 식상까지 했죠. 그 다음 이제 두 가지 남았네요. 그죠? 이제 금이 두 개고 이제 수가 두 개네요. 그죠? 자, 금 두 개. 금은 쇠죠. 자, 쇠고 또 이 금은 쇠이면서도 열매나 결실을 이야기하는 게 금입니다. 자, 금은 어떤 성분이 가진지 보죠. 금은 강직하고 결단력이 있으며 결실을 나타낸다. 아까 이야기한 그 결실을 나타낸다니까 가을의 열매도 금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여자의 금은 남자를 의미하기도 한다. 천간은 금의 성분을 가진 것은 천간은 경금과 신금이 있고요. 지지로는 신금과 유금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절적으로는 가을을 의미한다. 가을에는 신월, 유월, 술월이 가을에 속합니다. 이게 이제 금에 속하는 계절이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방위로는 서쪽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색상으로 흰색이고 매운맛이고 인체에서는 뼈나 치아, 관절, 뭐 기관지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하는 것들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밖에도 또 이 금은 저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루 중에서는 또 저녁이 또 금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자, 금의 성분인 여기서는 재성이죠. 금의 육친이죠. 그죠? 육친으로는 재성이 됩니다. 자, 이 재성은
자기가 극하는 오행이라고 했습니다. 극한다는 것은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오행을 말합니다. 자, 그 재성이 없을 때, 여기서 재성은 뭐 육신으로서는 누구가 됩니까? 남자로서는 흔히 자기 아내, 애인 이런 사람이 그 편제와 정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업적으로 그 재물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자, 재성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남자의 경우에는 이성 문제, 왜냐하면 아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재산적인 문제에 고민이 많고 돈이 모이지 않는다. 직업인 관을 생성하지 못함으로 직업을 가져도 오래 가지 못한다. 이 재성이 없으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재성이 많으면 또 어떻습니까? 재성이 많으면은 밖으로는 화려해 보이나 내면적으로는 고민이 많다. 그 다음 아내가 가정의 중심이 되므로 남편에는 그 권위가 떨어지기 마련이다. 남녀 모두 자식복이 약하다. 그 다음 재물은 유지하기도 힘들다. 그 다음에 뭐 탐욕은 대단하나 그 이성 문제 때문에 구설수가 많이 따른다. 이런 것들이 재성이 너무 많을 때 생긴다는 병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 수가 이제 오행에서는 마지막입니다. 그죠? 자, 수가 두 개인데, 그죠? 수오행이 어떤가 봅니다. 자, 수오행. 수는 생명의 원천을 나타내면 물을 나타내고, 유연성과 소생, 휴식을 나타내면 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 다음에, 천간으로는 임수와 개수가 있고요. 지지로는 해수와 자수가 있다. 여기 천간이라는 건 뭡니까? 갑을 병정하고 나가는 그게 천간입니다. 지지는 자축인묘로 나가는 게 지지가 되고요. 자, 거기서 보면은 그게 그 처음에 있는 자하고 끝에 있는 해가 지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 물이란 이야기죠. 계절적으로는 이 가을로 되어 있는데 잘못했네요. 이 가을이 아니고 겨울입니다. 그 해월, 자월, 축월이 겨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위로는 북쪽이고요. 색상으로는 흑색. 물이 조금은 생각하기 힘들겠지만 물은 흑색이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바닷물도 멀리서 보면 끔다고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짠맛이고요. 인체에서는 혈액계통이나 비뇨계통, 호르몬계통이나 신장, 방광, 생식기 등이 여기에 그 수에 속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가 여기서는 관성에 속하죠. 그죠? 관성. 관성이라는 건 자기를 통제하는 오행이라고 그랬습니다. 관성은 자기를 통제하는 제도나 법률 뭐 이런 것들이 되고요. 여자에서는 남편이 관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관성에는 정관과 편관이 있고요. 이 편관은 자기하고 오행이 같은 경우고요. 그 다음에 정관은 자기하고 오행이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사주에서는 자기와 오행이 다른 경우를 일단 좋은 것이라고 보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관성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자신을 통제할 규율이 없으므로 세상 둘도 없는 자유주의자가 된다. 왜냐하면 규율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죠. 그죠? 그다음 남자 사주의 관성은 직업이므로 직업에 대한 뚜렷한 철학이 없고요. 여자의 경우는 관성이 없으면요. 남편이 정해지지 않아 남자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세상 남자가 다 내 남자이다.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관성이 너무 많으면 또 어떻습니까? 심신이 미약하여 활동이 떨어지며 타인의 지배나 간섭을 싫어하고 타인을 무시하거나 강제하는 행동을 보인다. 여자는 남편에 대해서 덕이 부족하고 사회생활로 인해 일이 고단하다. 여자 사주에서 남편이 관성입니다. 근데 관성이 너무 많다는 것은 남자가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자 사주에 관성이 많으면 관잘 혼삽이라고 해서 상당히 안 좋게 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해로하기 힘들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남자는 직업 변동이 여러 번 있고 과중한 업무로 인해 가지고 스트레스가 심하다. 이게 이제 관성이 너무 많을 때 이야기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